중국의 체제, 경제는 이미 역사의 쓰레기 시간 들어갔어요.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비판하거나 시위하거나 그런 거 감히 못해요. 뭔가 하면 할수록 더욱 손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다 망하는 거죠. 역사의 쓰레기 시간, 일단은 쓰레기 시간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축구 경기 있잖아요. A팀도 있고 B팀도 있는데 85분 이미 지나갔어요. 5분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A팀이랑 B팀이 10대 0이에요. A는 10, B는 0인데 그러면 B팀에게 이게 나머지 5분은 쓰레기 시간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의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단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겨우 버티면은 이게 5분 정도 끌어가는 거죠. 역사의 쓰레기 시간은 지금 그 중국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국의 체제, 중국의 경제는 이미 역사의 쓰레기 시간 들어갔어요. 아무리 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 이 체제 전체 다 망하거나 경제 다 망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 고위층 간부들도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안 하면은 최고 좋아요. 하면 할수록 더욱 결과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신조어도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 없는데 지금은 역사의 쓰레기 시간 얘기를 하면 사람들 막 느낌 와요. 그러네? 정말 그러네? 우리 지금 중국 상황이 역사의 쓰레기 시간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작년, 재작년 갑자기 웹사이트에서 다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유튜버 채널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막 나와가지고 저도 막 자세히 연구를 해봤죠. 지금 중국의 전체 상황은 약간 명나라랑 청나라 말기에 너무너무 비슷해요. 심지어 그때보단 더 안 좋아요, 지금. 예를 들면 명나라 말기에 통정제 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있는 대신들 많이 수청했어요. 지금 시진핑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 그 사람 막 많은 나라랑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시진핑도 짤랑 외교 그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청나라 때, 명나라 때 말기에 그때도 재정 문제 너무 안 좋았어요. 돈 없어가지고 지금 중국의 지방 경제도 지방 재정 문제도 지금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너무 비슷비슷하니까 그 사람들은 혹시 그 중국 체제도 망할 수 있지 않을까? 역사의 쓰레기 시간 얘기를 하면 다들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정말 맞습니다. 역사의 쓰레기 시간이 이미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게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망국군. 망는 망하다, 군은 국가, 나라, 군은 황제.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황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송정제인데요. 아마 역사를 알고 계시면 아실 텐데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할수록 전체 상황 더 안 좋게 되고요. 그런 책 나오잖아요. 근데 역사책잖아요. 나오면은 사람들은 볼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 책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팔았던 책도 다시 회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역사책인데?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책 다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시진핑이랑 비슷하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진핑도 그래요.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전체 상황을 더욱 안 좋게 만들고 있고요. 그 최종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한 걸음 다 실수를 했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라를 더 빨리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 최종에서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고 정말 시진핑은 너무 비슷하구나. 그래서 책은 더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거고 옛날에 팔던 책들이 있잖아요. 이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밑에서 거래를 하면 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중국은 역사의 쓰레기 시간 들어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제재를 받고 있죠. 만약에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얘기하면 왜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니까 그냥 막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알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과연 제가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나? 차라리 편하게 좀 쉬는 게 더 나지 않을까? 역사의 쓰레기 시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국 최근에 웹사이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퍼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실제 상황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4명 있어요. 사람 4명. 다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한국 돈으로 거의 2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주식 투자를 했어요. 중국 주식 투자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면 너무 부럽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 날아가는데 2억. 근데 두 번째 사람이냐면 식당 만들었어요. 그래도 첫 번째 사람 당신은 에어컨이 있고 난방도 있는 방에서 편안하게 이어 날아갔는데 나는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에 끝나고 계속 막 식당을 운영했는데 근데 뭐 시진핑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다 망했어요. 네, 얼마나 힘든데 세 번째 사람 나타났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보고 너무 부럽다고. 왜냐하면 강다의 부동산, 아파트 샀어요. 분양받았어요. 2억은 내는데 그리고도 은행에서 사업 대출 받았어요. 근데 흥다는 망했잖아요. 아파트 자체를 준공하지 못했어요. 그 새로 아파트 얻을 수도 없고 2억 다 날아가고 사업 대출도 갚아야 되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방 또 집세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세 번째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보고 그래도 당신들 부채 없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보고 또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공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제재 당해가지고 수출을 할 수 없어요. 공장 망했고 그리고 밑에 직원한테 월급도 줄 수 없어요. 밑에 직원 막 날려나가지고 그 소송을 하더라고요. 돈 주라고. 돈 안 주면은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 소송 당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당신들 소송 당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감옥에 가야 됐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 바로 중국의 이 쓰레기 시간이 현실이에요. 차라리 움직이지 말고 만약에 뭔가 하면 할수록 더욱 손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쓰레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단어를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퍼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차피 쓰레기 시간이니까 안 하는 게 최고나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나오고 쇼핑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뭐 투자도 다 안 하면 중국 경제는 망하고 있는데 다들 다 안 하면 심지어 일부 부자들, 기업가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빼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하고 한국이나 미국 가가지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다 망하는 거죠. 이게 그 중국 정부 막하고 있어. 정말 사람들은 특히 부자들 아니면 위치 높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 뭐 그 책 있잖아. 열심히 일하나 망국은 그 책을 못 파게 하면은 사람들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해외 많은 나라 그 매체 다 보도를 했거든요. 단지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일부 사람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 모르고 있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나오면 다들 너무 재미있다. 이게 뭐야? 역사 쓰레기 시간? 이미 그 정도 됐어요? 중국 안에서 이런 단어 퍼지고 있어요. 왜? 이 책을 왜 못 파는 거예요? 막 다들 너무 재미있게 보고 또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전체 상황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당 체제도 그렇고 시진핑도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침 뭐냐면 어떤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마을 입구에서 여러분 제가 당신은 안 먹을게요. 우리 마을에 오세요. 호랑이 막 거기서 그렇게 하면 누구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그때는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너무너무 겁이 나요. 다 중국에 가지 않고요.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중국 민주화 됐거나 시진핑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 상황은 시진핑도 그렇고 그 중국 정부도 그렇고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안 돼요. 결과 없을 겁니다. 사람들 절망하고 있죠.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힘들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점점 다 알게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힘드니까, 돈 없으니까, 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갚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반 서민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위층 간부들 다 그래요. 서민들이 더욱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시진핑은 너무너무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시진핑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냥 다들 같이 지켜봅시다. 사실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비판하거나 시위하거나 그런 거 감히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당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다른 식으로 막 나오면 중국 정부 다 감시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어떻게 하면 시위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경찰들이 바로 연락이 와요. 그 정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당빙을 하거나 뭔가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냥 너무 절망하고 있고 자신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힘들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힘들냐. 왜 절망하냐. 미래를 안 보이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요. 미래 보이는 사람도 힘들고 미래 볼 수 없는 사람도 힘들고 이거죠.